JPA Single Valid Association.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 디파트먼트하고 스턴트 관계는, 자, 생각해봐요. 소속 학과랑 학생 관계는 소속 학과 하나에 학생 여러 명이 소속되죠. 그래서 일대 다 관계예요. 그러면 DB에서 이런 소속 학과 뭐 이런 걸 표현할 때, DB 모델링 할 때 포린 키로 그 소속 이런 걸 모델링 해요. 예를 들어서 스턴트 테이블에 소속 학과 디파트먼트 아이디 이 외래 키가 포린 키가 있죠. 그래서 포린 키가 있는 쪽이 다예요. 다. 그리고 포린 키가 가리키는 쪽이 1이에요. 1대 다 관계에서 포린 키가 있는 쪽이 다 여러 명. 그 다음에 상대편 포린 키가 가리키는 게 소속학과 1. 그래서 그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은 포린 키가 있는 쪽에다가 구현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JPA에서 포린 키를 구현할 때는,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구현할 때는 이렇게 구현해야 돼요. 이거 구현 시험 볼 때 이 부분은 틀리는 학생이 많은데, 포린 키는 여기다가 속성을 만들면 안 돼요. 스튜던트 엔티티에 디파트먼트 아이디 속성이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대신 디파트먼트 속성이 있어야 돼요. 포린 키 대신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 구현해야 되는데, 이거 세 줄이 바로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 구현이에요.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아니라 디파트먼트 객체, 그리고 조인 컬럼, 골뱅이 조인 컬럼 하고 네임은 포린 키림을 여기다 적어줘요. 그 다음에 이게 나를 먼저 적어요. 이게 지금 스튜던트가 이 포린 키에 의해서 스튜던트가 여럿이고 디파트먼트가 하나죠. 그래서 지금 이게 many to one, 내가 man이고, 이게 스튜던트지 지금 나는. 스튜던트가 man이고 저쪽은 one이다. 그 one이 디파트먼트지. 소속학과 한 개. 그래서 이걸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 왜 싱글이냐면 어차피 이 디파트먼트 객체가 한 개잖아. 즉, 요건 지금 디파트먼트 속성을 구현한 거죠. 디파트먼트 속성, 지금 객체 하나짜리 속성이니까, 그래서 싱글 밸류, 객체 하나다. 싱글 밸류, 객체 하나다. 그래서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어소시에이션은 관계를 말해요. 이 연결선이 어소시에이션이지. 스튜던트하고 디파트먼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데, 즉, 어소시에이션이 있는데, 어소시에이션은 말이 관계라는 말이야. 근데 어소시에이션이 있는데, 이 어소시에이션에서 이쪽, 스턴트 쪽에다가, 포린 키가 있는 쪽에다가 속성을 구현하는 건, 이 속성은 상대편을 가리키는, 표현하는 속성이죠. 그래서 상대편. 이게 한 개죠. 디파트먼트 하나. 그래서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이 포린 키가 바로, 포린 키로 조인하잖아. SQL에 조인. 스턴트 테이블하고 디파트먼트 테이블하고 조인할 때, 외래키, 디파트먼트 아이디 외래키로 조인하죠. 그래서 이 조인할 때 사용하는 컬럼, 즉 포린 키가 이거다. 포린 키를 말하는 거예요. 포린 키. 그리고 이거 many to one. 내가 man이고 스튜던트가 man이고 저쪽이 디파트먼트죠. 디파트먼트가 one이다. 자, 이거 손코딩 문제 나와요. 외우세요. 그 다음에 구현시험 볼 때 엄청 많이 틀리는 거. 이게 한 30명 중에 대여섯 명은 이것 때문에 틀려. 뭐냐면,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여기만 들어가야지, 또 여기다가 int 디파트먼트 아이디를 여기다가 또 만들면 에러 나고 실행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설명도 하고 밑줄까지 그어놨는데 기어이 고집피고 만들어서 에러 나고 실행이 안 되는 학생이 꼭 한 학기에 한 5명 정도는 있어요. 그, 그 바보 5명에 속하지 않기를 기억해요. 외래키 속성은 JPA에서 안 만든다. 대신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을 만든다. 기억하기 바래요. 즉 요약 외래키를 포함하는 쪽에다가 골뱅이 many to one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선택측 엔터티 객체 한 개를 구현한다. 자, 여기 스턴트하고 디파트먼트하고 요 연결선이 있죠. 이 말은 포린키가 있다는 뜻이고 그 포린키가 여기 디파트먼트 아이디야. 자, 그러면 외래키를 가지고 있는 쪽, 즉 스턴트의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 여기가 외래키. 이게 디파트먼트 아이디니까 이게 디파트먼트지. 외래키 대신 디파트먼트 객체 하나짜리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 그리고 이거 외우기 쉬워. 아까 말했듯이 외래키가 있는 쪽이 여러 개니까 학생하고 스튜던트하고 디파트먼트를 생각해봐요. 학생 소속 학과 하나에 학생 여러 명이잖아. 스튜던트가 여럿이니까 many. 나를 먼저 적어요. 나. 그러니까 many. to one이죠. 그리고 이게 외래키니까 외래키가 바로 join 칼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파트먼트 아이디 속성을 또 안 만든다. 여기다가 또 디파트먼트 아이디 속성을 또 만들면 에러예요. 잘 외우기 바라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정의해주면 JPA 엔진이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학생 레코드를 조회할 때 조회해서 스튜던트 엔터티 객체를 생성할 때 그 스튜던트 객체의 디파트먼트 속성의 학과 정보도 채워줘요. 즉 JPA 엔진이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학생 레코드를 조회해서 스튜던트 엔터티 객체를 생성할 때 그 학생의 디파트먼트 아이디 외래키로 디파트먼트 테이블을 조회해서 디파트먼트 엔티티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방금 만드는 스튜던트 객체의 디파트먼트 속성에 이 디파트먼트 객체도 채워져요. 그래서 SQL을 구현하지 않아도 돼요. 즉 이렇게 스튜던트 엔티티를 구현하면 이 부분이 자동으로 채워진다고. 그래서 요 속성값, 디파트먼트 속성값을 읽으면 거기에 학과명이 들어있지. 자동이라는 얘기죠. 이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만 구현해주면 조회할 때 학과 정보도 같이 조회하는 건 자동으로 JPA가 해준다. 이게 다예요. 자,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을 이용해서 구현해 봅시다.
자, 소스 코드를 살펴봅시다. 뭐 프로젝트 만드는 거야 뭐 특별할 게 없고, 모델 매퍼 메이븐 디펜던시 등록도 특별할 게 없고, 그다음에 빌드.grad를 그래드를 수정하면 언제나 리프레시 그래들 프로젝트 이거 해야죠. 여기 application.properties에서 JPA일 경우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을 등록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디파트먼트 엔티티 클래스 이건 평범하고, 그쵸? 롬복 오노테이션 골뱅이 데이터. 그다음에 이게 엔티티 클래스를 쓰니까 반드시 골뱅이 엔티티가 붙어야 되고, 프라이머리 키에는 이거 두 개가 붙어야 되고, 스튜던트 엔티티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마찬가지인데, 여기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 구현, 그리고 이 부분에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또 있으면 안 되죠. 또 있으면 에러 나요.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이렇게 싱글 밸류드 어소시에이션으로 포린 키는 구현해야 된다는 거. 자, 이게 다예요. 엔터티 클래스만 저렇게 만들어주면 자동으로 구현되는 게 너무 좋죠. 디파트먼트 리포지토리, 스튜던트 리포지토리 다 뭐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선언만 해놨지. 왜냐면 기본 메소드로 충분하니까. 그래서 디파트먼트 리포지토리는 여기가 디파트먼트 엔터티야 되고, 스튜던트 리포지토리는 여기가 스튜던트 엔터티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야 뭐 프라이머리 키인데, 우리 강의 예제는 프라이머리 키가 언제나 인티저예요.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 클래스, 뭐 이건 마이바티스에서 구현할 때 그때 그거 그대로예요. 특별할 게 없고, 스튜던트 컨트롤러,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 뭐, 지난 시간에는 물론 디파트먼트 예제였지만, 어쨌든 지난 시간에 디파트먼트 컨트롤러랑 구현이 거의 같죠? 다를 게 별로 없죠. 아무튼, 그래도 마이바티스 구현하고 좀 다른 점만 좀 보자면, 자, 마이바티스 find by ID, 우리가 마이바티스 구현할 때는 그냥 바로 스튜던트 객체를 리턴하기로 그렇게 구현을 했죠. 그래서 조회 결과가 없을 때는 이게 널이었죠. 근데 JPA는 이렇게 옵셔널 스튜던트, 이게 옵셔널이라는 상자 안에 스튜던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널은 아니야. 옵셔널 상자는 언제나, 옵셔널 객체, 이게 상자 객체인데 이건 언제나 리턴이 돼요. 조회 결과가 없으면 그 안이 비어있지. 상자 안이 비어있는 빈 박스죠. 사실은 이 변수 이름은 스튜던트지만 이게 스튜던트 객체가 아니고 옵셔널 객체야. 옵셔널 상자 객체예요. 이 상자 객체 안에 스튜던트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스튜던트 상자 객체가 안이 비어있느냐? 조회 결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not found response status exception, 이것도 외워둘만 한, 주목할 만한 부분이에요. 자, 이제 서버에서 뭐 404 not found 에러를 출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잘못됐을 때 400번 에러예요. 그 다음에 뭐 권한이 없다가 302번 맞나? 여러분이 백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 둘 다 HTTP 리스판스 스테이터스 코드를 기술 면접에 단골 질문이야. HTTP 상태 코드, 길게 얘기하면 HTTP 리스판스 스테이터스 코드. 이거 몇 개는 외워야 돼요. 제일 익숙한 게 200번이 정상 OK 리스판스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으로 흔한 게 404번 not found죠. 404번 not found. 그 다음에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잘못됐다는 게 400번 bad request. 리퀘스트가 뭔가 잘못됐다. 특히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잘못됐다는 게 400번 bad request예요. 그리고 또 흔한 게
권한 없다. 권한 없다가 400번대였나, 그것도? 권한 없다가 또 400번이구나. 401번, unauthorized. 403번, forbidden. 이게 미묘하게 다른데, 아무튼 이게 둘 다 권한 없다는 종류의. 그러니까 401번은 아예 로그인을 안 했을 때가 401번이고, 403번은 로그인은 했지만 권한이 없다. 근데 너는 관리자 권한이 없다. 이게 403. 로그인을 안 했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 이건 401. 자, 이런 상태 코드를 어떤 에라도 종류별로 이게 404번 not found 에라인지 권한이 없다는 에라, 로그인을 안 해서 권한이 없다는 401번 에라인지 로그인은 했지만 너는 관리자 권한이 없다는 403번 에라인지 아니면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잘못됐다는 400번 bad request 에라인지 이렇게 각각 에라 종류별로 상태 코드를 알려서 클라이언트한테 에라 리스판스를 보내주는 게 이게 당연히 이렇게 구현해야 되고, 자, 백엔드에서 그렇게 구현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리스판스 스테이터스 익셉션 하고 HTTP 스테이터스 점 찍으면 쭉 나올 거예요. 여기. 여기서 점을 찍으면 나오죠. 여기서 뭐 여기 400번 bad request 혹은 여기 404번 not found 등등 쭉 있죠. 스테이터스 코드가 이렇게 엄청 많아. 이거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거 몇 개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기술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기술 면접 문제예요. 자, 그래서 아이디가 잘못됐을 때, 자, 404 not found 에러를 지금 웹브라우저에 클라이언트한테 출력하는 거죠. 404 not found 에러를. 오케이. 그리고 이 부분. 자, 마이바티스는 이 수선트가 수선트 객체니까 여기다 그냥 수선트라고만 적어주면 되지만 지금 JPA는 이 수선트가 옵셔널 객체죠. 옵셔널 객체 안에 수선트 객체가 들어있죠. 그래서 .get을 해야 안에 있는 수선트 객체가 리턴돼요. 그냥 수선트 하면 안 돼. 그건 옵셔널 객체니까. 자, 여기. 또 JPA는 이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긴 하지만 JPA는 insert하고 update하고 구별이 없어요. 그냥 둘 다 save야. 여기도 save, 여기도 save. 그냥 save면 알아서 자동으로 insert 되든지 update 되든지 해요. 어떻게 구별하느냐면 이 수선트 객체의 id 값이 0이면 insert가 되고 id 값이 0이 아니면 update가 돼요. 둘 다 그냥 세이브, 메소드 이름은 둘 다 세이브. 오케이. 아,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주의할 만하죠.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여기 잘 보면 자, 스턴트 에디트에는 어디 갔지? 여기 디파트먼트 아이디 속성이 있어요. 어디에? 스턴트 에디트 모델 클래스에는. 그래서 학과를 이 밸류는 1 이상이어야죠. 1이 아니고 0이면 그러면 학과를 선택 안 한 거야. 그래서 학과를 선택하세요라는 에러가 뜨죠. 디파트먼트 아이디 모델 스턴트 에디트 모델 클래스에는 이거 마이바티스에서 구현했을 때처럼 디파트먼트 아이디 속성이 있어. 그런데 스턴트 엔티티 클래스에는 디파트먼트 아이디 속성이 없죠. 대신 디파트먼트 속성이 있지.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이바티스
그 설명하면서 모델 매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요 모델 매퍼의 요 메소드는 요 클래스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즉 이건 스튜던트 엔티티 클래스죠. 스튜던트 엔티티 클래스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요 스튜던트 에디트 객체의 속성 값들을 새로 만든 스튜던트 엔티티 객체의 속성에 채워서 그렇게 새로 만든 스튜던트 엔티티 객체를 리턴해줘요. 근데 이때 속성 값을 채울 때 일치하는 속성명이 있을 때만 채워. 자, 그러면 뭐가 일치하는지 봅시다. 자, 여기에는 스튜던트 에디트에는 ID, 스튜던트 NO, 네임, 폰, 이메일, 섹스, 디파트먼트 아이디가 있죠. 자, 이 중에서 뭐가 채워지냐면 일치하는 것만 채워지죠. 그러면 ID 둘 다 있으니까 채워지고 스튜던트 NO, 네임, 폰, 섹스, 이메일은 둘 다 똑같은 이름의 속성이 둘 다 있으니까 채워져. 근데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없잖아. 디파트먼트 아이디 속성은 없고 대신 디파트먼트 속성이 있어요. 그러면 디파트먼트 아이디 속성은 이름이 일치하는 게 없으니까 안 채워지느냐? 아니야. 모델 버퍼가 상당히 똑똑해요. 그래서 이것도 채워지는데 어떤 원리로 채워지냐면 스튜던트 엔터티에 디파트먼트 아이디 속성은 없어. 그렇지만 스튜던트의 디파트먼트 속성은 있어요. 여기 얘가 있잖아. 그리고 스튜던트의 디파트먼트에 아이디 속성이 있죠. 디파트먼트 아이디라는 이름의 속성은 스튜던트에 없어. 그렇지만 스튜던트에 디파트먼트라는 속성은 있고 디파트먼트.id 디파트먼트의 아이디 속성은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스튜던트 에디트의 디파트먼트 아이디 속성은 또 있죠. 이것도 강의 노트에 적는 게 좋겠다. 오케이. 얘는 속성이 있고 얘도 얘는 없고 얘는 있고 얘도 스튜던트 엔터티에 디파트먼트 아이디 속성은 없지만 대신 스튜던트.디파트먼트 스튜던트의 디파트먼트라는 속성이 있고 또 스튜던트의 디파트먼트의 아이디 속성이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에는 디파트먼트 아이디 속성이 있죠. 자, 이 정도 차이는 모델 래퍼가 똘똘하게 결국 이게 이거다라는 걸 똘똘하게 이해해서 채워줘요. 이 정도 차이는 왜냐면 JPA로 구현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 차이는 모델 래퍼가 인식해서 즉 속성은 없지만 대신 속성이 있으므로 모델 래퍼가
자, student.department id 속성은 없지만 대신 student.department.id 속성이 있으니까 자, 모델 래퍼가 student.edit.department id 속성 값을 student.department.id 결국은 이것도 department.id가 디파트먼트의 id이고 디파트먼트 id도 당연히 디파트먼트 id니까 이 정도 차이는 이해해서 값을 이렇게 속성값을 이렇게 채워줄 정도로 모델 래퍼가 이 정도로는 똘똘해요. 인공지능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가 똑같은 거라는 걸 인식하는 건 당연하잖아. 인공지능까지 필요 없잖아. 이 정도는 채워줘요. 오케이. 뭐 common.css 다룰 거 없고 이 부분이 달라졌죠. 이 부분도 이제 스튜던트 DTO에는 디파트먼트 네임 속성이 있었죠. 스튜던트 DTO에는 우리 마이바티스 구현할 때는 스튜던트 DTO 클래스에 디파트먼트 네임 속성이 있었지만 스튜던트 엔터티에는 디파트먼트 네임 속성이 없고 대신 디파트먼트의 네임 속성이 있죠. 이것도 적읍시다. 자, 이전 마이바티스 강의 예제에서는 스튜던트 DTO 클래스에는 디파트먼트 네임 속성을 우리가 일부러 만들었죠. 왜냐면 조회 결과 학과명 SQL 조인 해가지고 디파트먼트 네임 속성 컬럼 조인해서 디파트먼트 네임 컬럼 조회를 했었죠. SQL을 이렇게 구현했었지. 그 디파트먼트 네임 그 조회 결과 컬럼을 스튜던트 DTO의 디파트먼트 네임 속성에 채웠었죠. 마이바티스 풀잭 할 때. 그런데 JPA 풀잭의 스튜던트 엔터티에는 디파트먼트 네임 속성이 없어요. 대신 디파트먼트 속성이 있죠. 그리고 그 디파트먼트의 네임 속성이 있고. 디파트먼트 객체의 네임 속성이 있죠.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조회 결과가 스튜던트 엔터티니까 얘가 스튜던트 엔터티 목록이에요. 스튜던트 엔터티의 디파트먼트 속성의 네임, 디파트먼트 객체의 스튜던트 엔터티의 디파트먼트 속성이 바로 디파트먼트 객체니까 디파트먼트 객체의 네임 속성값. 자, 이게 싱글 밸리드 어소시에이션만 구현하면 조회될 때 디파트먼트 속성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그래서 결국 마이바티스 강의 예제에서는 여기 스튜던트 매퍼에 그 조인해서 조회오는 그쵸 마이바티스 풀제 구현할 때는 스튜던트 매퍼에다가 메소드 이것저것 다 SQL 다 구현했잖아. 그걸 안 해도 되니까 매우 편하죠. 그래서 마이바티스 강의 예제랑 비교해서 살펴보면 JPA가 훨씬 편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이바티스하고 JPA하고 장단점. 자동으로 되는 게 JPA가 훨씬 많으니까 구현하기에는 JPA가 훨씬 편해요. 단점. 자, 뭔가 복잡한 기능 구현할 때 그것도 자동으로 되긴 될 텐데 JPA 사용법을 복잡한 사용법까지 다 알아야 복잡한 기능, 자동으로 되는 기능을 알아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JPA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돼. JPA 공부. 근데 JPA에 아주 초보자를 위한 친절한 설명 자료가 거의 없어요. 즉, 여러분이 그 개발 이쪽 프론트엔드든 백엔드든 고급으로 갈수록 뭐가 힘드냐면 구현은 쉬워. 자동으로 되는 게 많고 이제 고급으로 갔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실력도 늘었다는 얘기죠. 구현은 쉬운데 그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초보자 친절한 자료가 드물어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만 좀 하면 막상 공부하는 게 좀 힘들지 고급 기능으로 갈수록 구현은 편해. 즉 JPA와 마이바티스의 장단점. 마이바티스는 공부할 건 양이 적고 자료가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 자료도 많고 기능도 별로 없어서 공부는 편해. 근데 자동으로 되는 게 좀 적으니까 열심히 이것저것 구현해야지. JPA. 자동으로 되는 게 많아. 그래서 구현할 때는 편해. 그런데 비교적 최신 기술이고 자료가 좀 적어요. 이게 장단점이에요. 이거 말고는 뭐 스턴트 edit.html 이거 뭐 마이바티스 때랑 똑같고 그 다음에 이건 이 강의 예제는 굉장히 좀 여러분이 이해하는 걸 도우려고 줄여서 최대한 줄여서 간결하게 구현한 거예요. 여러분 회사 가면은 어떻게 구현하냐면 스턴트 컨트롤러 밑에 반드시 스턴트 서비스가 회사에는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스턴트 리포지토리가 있지. 그래서 우리 강의 예제에서는 스턴트 서비스가 없죠. 그래서 스턴트 컨트롤러에서 학생 목록을 조회할 때 여기서 바로 스턴트 리포지토리에서 바로 find all 기본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리포지토리에서 바로 조회하니까 리포지토리에서 바로 조회하는 건 엔터티야. 리포지토리는. 그래서 이게 스턴트 엔터티 객체의 목록이에요. 이건 간결하게 구현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는 엄격함을 추구해. 그렇게 안 하고 여기에도 find all 메소드가 있고 여기에도 find all 메소드가 있어요. 얘는 스턴트 리포지토리에 find all 메소드니까 기본 메소드 이거 기본 메소드. 기본 메소드는 스턴트 엔터티를 리턴하는 find all 메소드죠. 그리고 스턴트 서비스의 find all 메소드는 이건 자동이 아니야. 내가 다 구현해야지. 근데 어떻게 구현하느냐? 이렇게 구현해요. 엄격함을 추구하는 회사라면. 자, 스턴트 서비스에서 스턴트 리포지토리에 find all 메소드를 호출해. 그러면 스턴트 엔터티 객체의 목록이 리턴이 되죠. 자, 이렇게 스턴트 서비스에서 find all 메소드를 또 구현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스턴트 서비스가 과장이야. 얘가 말단 사원이고 리포지토리 말단 사원은 스턴트 엔터티의 목록으로 조회해서 스턴트 엔터티의 목록을 리턴해요. 그래서 과장의 그 서비스 과장의 find all 메소드는 그 리포지토리의 find all 이게 리포지토리 사원한테 시켜. 그럼 사원은
엔터티 객체의 목록을 리턴하겠지. 그걸 과장이 받아서 그것을 모델 매퍼를 이용해서 스튜던트 DTO의 목록으로 바꿔. 그래서 스튜던트 DTO의 목록으로 컨트롤러 부장한테, 사장한테 보고하는 거죠. 이렇게 엄격함을 추구하는 전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거 회사마다 달라요. 여러분 사수마다 어떤 식으로 어떤 취향으로 구현하는지가 다 조금씩 다를 거야. 그런데 굉장히 엄격함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그런 회사에 들어갔다면, 그런 사수를 만났다면, 엔터티 클래스는 서비스 클래스 위가 컨트롤러죠. 컨트롤러로 엔터티 클래스는 못 올라간다 라는 규칙을 정하기도 해요. 엄격하게. 그래서 엔터티 클래스는 리포지토리하고 서비스 클래스 사이만 왔다 갔다 하고, 서비스 클래스 위로 올라갈 때는 DTO나 모델, 이게 화면에서 입력된 것이 내려올 때는 모델로 내려오고, DB에서 조회한 걸 컨트롤러한테 보낼 때는 DTO로 보내고, 엔터티는 리포지토리하고 서비스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용도별로 스튜던트 클래스가, 즉 스튜던트 DTO도 있고 스튜던트 엔터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정 화면에서 입력한 건 스튜던트 에디트 모델도 있고, 이렇게 모델 클래스, DTO 클래스, 엔터티 클래스 용도별로 다 나눠서, 예를 들자면 분식집은 부엌갈 하나로 뭐 김치도 썰고 고기도 썰고 김밥도 썰고 부엌갈 하나로 다 썰어. 하지만 큰 호텔 주방, 레스토랑 주방에 가면 고기 써는 칼, 뭐 야채 써는 칼, 김밥 써는 칼 다 다르지. 용도별로 다 있지. 엄격함을 추구하는 주방장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스프링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 너무 코딩할 게 많고 장황하다. 자, 엄격함을 추구하는 프로젝트는 그렇게 코딩할 게 많고 장황하게 해야 돼. 이게 단점이 아니야. 호텔, 레스토랑 주방장 보고 무슨 칼을 저렇게 많이 갖고 있나? 불편하고 장황하다. 이건 적절한 비판이 아닌 거죠. 거기는 그렇게 해야지. 분식집하고 똑같은 도구로 호텔 주방장이 요리하면 안 되지. 아무튼 강의 예제는 굉장히 줄인 거다라는 거. 회사 가면 강의 예제보다 훨씬 많은 걸 만들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거 말고는 뭐 나머지는 마이바티스 예제하고 거의 같지. 봐요. 그러고 보니까 구현시험 볼 때 제출할 때 쓸데없이 잘못 압축해가지고 몇십 메가짜리로 압축해가지고 제출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게 이 .메타데이터라는 폴더, 그러니까 프로젝트 디렉토리랑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랑 구별해야 되는데,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에는 .메타데이터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거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야. 그리고 .메타데이터 디렉토리에 쭉 프로젝트 디렉토리들이 있죠. 그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라는 건 여기 파일 워크스페이스 이게 여기서 보이는 게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야. 그리고 이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를 이거 other 눌러서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 그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에 프로젝트 디렉토리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뭐 포먼, 뭐 마이바티스, 뭐 JPA 프로젝트 디렉토리들이 여기 쭉 있죠. 그리고 여기에 .메타데이터라는 디렉토리도 있고, 말 그대로 이건 메타데이터야. 이 메타데이터 디렉토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메타데이터 디렉토리까지 압축하면 압축 파일이 굉장히 커져. 몇십 메가로 10메가 이상짜리로 커져요. 또 간혹 보면 구현시험 볼 때 이것까지 압축해서 제출하는 학생이 있는데, 그 쓸데없이 압축 시간도 오래 걸리고 카톡 전송 시간도 오래 걸리지. 메타데이터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이런 것들이 프로젝트 디렉토리고, 자, 이 중에 하나를 압축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했던 마이바티스 1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압축하는 거야 다 알죠? 압축했다고 쳐. 아이쿠, 왜 압축 빨리 안 되냐?
죽었네? 왜 압축이 안 되고 죽어? 압축다. 여기 마이바티스 1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집 압축해 놨고, 집 압축하는 거야 뭐 여러분 다 알죠. 그러니까 여기 프로젝트 디렉토리만 압축하면 1메가도 안 돼. 굉장히 작아. 근데 요 점 메타데이터 디렉토리까지,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까지 압축해 버리면 몇십 10메가가 넘어요. 사이즈 차이가 커.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랑 프로젝트 디렉토리랑 한번 구별해 봐요. 그리고 아무튼 정확히 프로젝트 디렉토리만 압축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이바티스 1 디렉토리를 지웁시다. 여기서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딜리트 누르고 그냥 여기서 OK 하면 여기 이 목록에서만 사라지는 거지 디스크에서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체크하고 OK 눌러서 지우면 그 목록에서도 지우고 디스크에서도 완전히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지운 다음에 자 여기 가보면 디스크에서도 마이바티스 1 없어졌죠. 자 이렇게 지우면 되고, 자 그래서 백업해 놨는데 혹은 친구한테 카톡으로 마이바티스 1 프로젝트를 집 카톡 받았어. 자 그럼 일단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에다가 압축을 풀어야 되고, 여기 점 메타데이터가 있는 이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에다가 압축을 풀어서 어렵쇼? 에러 났네? 에러 났다. 압축하면서 에러 났어요. 어쩐지 죽더라. 그럼 다시 마이바티스 2를 어쩐지 너무 1000은 너무 작았어. 3만 몇만은 되지. 몇만 바이트 정도예요. 마이바티스 2도 지우고. 자, 마이바티스 2 지웠고, 지금 지웠어요. 여기도 없고, 이 디렉토리에도 마이바티스 2가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압축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압축을 풀면, 자, 여기 워크스페이스 디렉토리에 다시 zip 파일을 압축을 풀어서 마이바티스 2를 만들었어. 그런데, 워크스페이스에 압축 파일을 풀었다고 자동적으로 여기 등장 안 해요. 그리고 리프레시에도 역시 자동으로 등장 안 해. 뭘 해야 되냐? 파일, 첫 번째 할 게 파일 임포트예요. 파일 임포트, 그 다음에 여기 제너럴 밑에 existing project into workspace. next 눌러서 브라우즈 눌러서 여기서 그 마이바 압축을 풀어놓은 그 디렉토리를 찾아가면 돼요. 찾아가서 프로젝트, 지금 이게 그 프로젝트 디렉토리야. 마이바티스 2 프로젝트 디렉토리. 마이바티스 프로젝트 디렉토리까지 이렇게 폴더를 열어놓고 폴더 선택. 요 마이바티스 2 폴더를 선택. 피니쉬 하면 자 여기 마이바티스 2가 보여요. 그런데 이게 내 걸 압축해 놓은 프로젝트였다면 이렇게 에러 없이 한 번에 이렇게 잘 뜰 거예요. 그런데 친구 것을 임포트하면 거의 10중 8구의 확률로, 높은 확률로 에러가 날 거예요. 여기 메이븐 프로젝트라면 home.xml 설정 파일이 빨갛게 에러 나거나, 그래들 프로젝트라면 메이븐 프로젝트든 그래들 프로젝트든 남의 걸 임포트하면 에러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럼 첫째, 뭘 확인해야 되느냐? 자바 버전을 확인해야 돼. 메이븐 내 설정 파일이 home.xml이죠. 이거 열어보면 여기에 자바 버전이 항목이 어딘가 있어요. 여기 자바 버전 21. 자, 이거 내 PC에 깔린 자바 버전으로 수정해야 돼. 그리고 그래들 프로젝트는 build.gradle이죠. 그것도 역시 자바 버전 21, 17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내 자바 버전으로 수정하고, 첫째 자바 버전 수정하고, 두 번째 여기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 메이븐이라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 뭔가 에러 나면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 설명해 줬죠. 메이븐 업데이트 프로젝트. 그래들이라면 그래들 리프레시 그래들 프로젝트. 자, 이렇게 하면 친구 거 프로젝트 임포트 했을 때 났던 에러가 높은 확률로 제거가 돼요. 이렇게 하면 10중 8구 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 그때는 또 파일 그럼 지워버리고 다시 얘 지워버리고
다시 임포트 해야 되는데 도저히 에러가 안 없어진다. 그러면 지우고, 이때 지우는 건 디스크에서부터 지울 필요까지는 없지. 아무튼 디스크부터 지우자. 디스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다시 압축을 풀고 다시 압축을 풀어서 마이바티스 압축을 다시 새로 푼 다음에 메이븐 프로젝트라면 import 첫 번째 해볼 게 general existing project into workspace 이건데 이걸로 했더니 안 된다. 그럼 여기 메이븐이 있어요. 메이븐 항목 밑에 뭐냐? existing Maven project 해서 아까하고 똑같이 그 폴더 선택하면은 다시 Maven 프로젝트로 임포트가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자바 버전 수정하고 Maven 업데이트 프로젝트 하고 이렇게 하거나 그래들이면 마찬가지로 그래들도 여기에 그래들 항목이 있어요. 그래들 existing 그래들 프로젝트. 자, 임포트가 10중 8구 general existing project into workspace로 되는데 이걸로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대표적으로 언제 안 되냐면 친구가 준 건 인텔리제이고 나는 스프링 툴 스위트다. 그럼 이걸로 안 돼요. 이걸로 안 돼. 이 general existing project into workspace 이건 친구하고 나하고 똑같이 스프링 툴 스위트고 둘 다 똑같이 스프링 툴 스위트 버전도 같다 할 때만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뭘로 해야 되냐면 그래들이면 그래들 existing 그래들 프로젝트로 하고 메이븐이면 메이븐 existing 메이븐 프로젝트로 임포트 하면 돼요. 인텔리제이는 몰라. 나 인텔리제이는 옛날에 쓰고 안 써서 사용법 기억 안 나요. 오케이, 마칩시다.